여권에도 가장 앞서고 있는 주자가 있죠. 그리고 그 주자를 중심으로 또 여러 가지 얘기, 공방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사가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지금 이게 뭐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해가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여당 내 이슈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신념이다. 그러니까 전 도민 대상. 정부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러자 이낙연 측, 도 예산으로 선거운동하는 거다. 반발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이 지사 측은 반대하는 기초단체 빼고 지원한다. 도 예산으로 보편 지급 강행 태세입니다. 그러면 전 도민에게 주려면 뭐 4천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계산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자 이낙연, 다른 시도와 형평성 고려해야 됩니다. 김두관, 현직 도지사의 돈 풀기 불공정 경선이다. 뭐 이렇게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도 이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재난지원금, 정부가 어떤 방침을 정했는데 그거와 다르게 가도 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낙연, 정세균, 이거 여야가 합의한 것,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겁니다, 지금. 요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당까지 합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그 결정한 것을 경기도가 뒤집어 버리면 그러면 전국에 17개 시도가 있는데 다른 시도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 도민에게 지급해야 된다.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저의 신념이고 또 중앙정부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하면 그걸 집행하는 건 지방정부인데 지방정부는 그에 덧붙여서 다른 정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당 경선 후보가 과연 어떤 얘기를 하는지 여기 화면으로 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낙연 전 대표, 여야 합의로 결정했던 건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겠나. 그런데 뭐 그런 주장을 하세요. 이런 취지죠. 정세균 전 총리, 경기도가 뒤집어 버리면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냐. 그러자 이재명 지사,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다르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거죠. 만평주좀 하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봉합을 해놨더니, 그러니까 이게 5차 재난지원금 부분인데 여기 뭐 홍남기 부총리가 사실 강하게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88%, 하위 80%니까 어정쩡하다 이런 비판까지 받으면서 뭔가 봉합을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다 줄 거야 하고 쭉 벌어졌네요. 이 만평이 그 사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배종호 교수님. 예. 양쪽 의견이 맞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좀 보시고 어느 쪽에 좀 더 공감을 하시는지. 지금 뭐 이런 논쟁을 보면은 역시 대선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당초에 이 재난 기본소득, 재난 이제 보편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계속해서 시종일관 주장을 해왔지만은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본선 전략과 관련해서 약간 이 본인이 주장해왔던 기본소득을 후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좀 정체가 되고 이재명 다음을 좀 잃었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들어왔어요. 예비 경선 당시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비 경선 과정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을 좀 수정을 한 거죠. 다시 본인의 대표 브랜드로 확실하게 기본소득을 자리매김하고 계속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다음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합의해서 소득 하위 88%를 지급하기로 합의됐지만은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는 안 된다. 전 국민 100% 다 지원해라. 그래도 안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경기도만이라도 하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꺼내 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당장 경선 전략에서도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 상당수가 이 전 국민 보편 지원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본인이 본선을 겨냥해서 중도 외연을 좀 확장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일단 예선에서 그러니까 당내 경선에서 이겨야만이 더 나갈 수 있다라는 이제 판단 때문에 이걸 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결국은 제가 볼 때 철학의 문제다. 그리고 또 재원의 문제다. 효용의 문제다. 그래서 결국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이재명 지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걸 이제 주장을 할 것이고 나머지 뭐 이낙연, 정세균, 김두관 이런 분들은 지금 뭐 그러면은 도지사 법적 권한 가지고 불공정 경선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맞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이 파열음 앞으로도 더 굉장히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여당 내 대선 경선 후보들이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도지사 있으면서 도지사 정책을 통해서 선거운동 아닙니까? 이런 비판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거로 그럼 다른 시도는 뭡니까? 경기도만 다 주면 예를 들어 서울 아니면 뭐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런 데는 못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기도만 다 주고 천하람 변호사. 네. 그럼 다른 시도에 계신 분들은 우리는 뭡니까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안 그래도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저는 호남 표심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전라남북도,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 재정 자립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예. 경기도처럼 뭐 산업이 많이 있다거나 뭐 비싼 아파트들이 많아서 재정이 풍족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른 지자체에는 배려하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신념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나치게 무리수를 둔다라는 비판이 자연스럽게 16개 시도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 호남에서 또 백제 발언 이런 것들과 덧붙여져서 좀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들에 대한 배려 자체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당연히 반발이 나올 거라고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저는 굉장히 섬뜩했던 것이 100% 재난지원금이 저의 신념입니다라고 아까 싱크에서도 나왔었는데 본인의 신념이 여야 합의나 정부와 당정 간의 협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또 그런 부분을 주목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지금도 아주 아슬아슬한 협치라는 이 단어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더욱 더 독단적이고 제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위험성이 크지 않은가 하는 그런 면에서 저는 약간의 섬뜩함을 조금 느끼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한 7개 정도 용인, 수원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건 우리 시에서도 지금 조금 문제가 있다. 나도 우리 시장들도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도지사직을 이용해서 최대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 내에 충분한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소위 막 던지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지금 이재명 지사께서 원희룡 지사가 도지사직을 사퇴했을 때 본인의 대권 도전을 위해서 코로나19 이 시급한 상황에 지사직을 버리는 거냐 맹비난을 하셨었는데 지사직을 내려놓는 것보다 더욱 안 좋은 본인의 정치적인 노림수 내지 신념에 앞세워서 도지사직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비판은 민주당 내뿐만 아니라 여야를 통틀어서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중앙일보 기사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비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다 이런 거 아까 소개드렸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그런 거 관련해서 지방정부 정책과 중앙정부 정책은 다를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지방정부라는 게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것도 쉽사리 사그러들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시시때때로 나타납니다, 이 주제가. 그리고요, 이 기사의 마지막 작은 제목입니다. 음주운전 관련해서 어떤 글을 얼마 전에 썼는데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에 있는 박진영 대변인이 논란이 되면서 사퇴를 했어요, 대변인직을요. 이 기사는 다음 내용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여당 내 공방으로 번진 이재명, 윤석열 음주 논쟁. 그러니까 윤석열 예비후보가 야권 인사들 만날 때마다 이제 술을 한 잔 곁들이는 모습이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 최근에. 그래서 그거를 지적하면서 뭐 음주 파티입니까? 그러면서 뭐 술꾼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박진영 대변인이. 그러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아니 뭐 음주운전이라도 했나요? 그러면서 누구를 겨냥한 듯한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받아친 거죠. 그리고 이러자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윤석열 공격하다 이거 부메랑이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이 내용 화면으로 좀 정리했는데요. 보시죠. 그러니까 박진영 전 대변인, 지금 전 대변인이 됐습니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 대권 후보 술자리, 코로나 방역에 적절한 행동입니까? 그러면서 최근에 있던 술자리 자꾸 지적을 한 거예요. 뭐 이렇게 자주 뭐 술을 마시고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표현이 그냥 이래서 그렇지 실제 들어보면 굉장히 강한 비판일 수 있어요. 그냥 술꾼으로 살든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안 있죠? 받아칩니다.
윤 전 총장이 무슨 음주운전이라도 했나요? 그러면서 과거에 어떤 후보가 음주운전 뭐 전과 인용했다 이런 거를 살짝 비치는 듯한 발언을 한 거죠. 그러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당에서도 음주운전 범죄 경력자는 공직기에 박탈돼 얼마 전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러자 이거에 대해서 박진영 전 대변인이 이재명 캠프에 들어오기 전에 본인의 SNS상에 글을 올린데 이게 뒤늦게 또 알려진 거예요. 힘든 하루 마치고 소주 한잔 하고픈 유혹과 몇만 원 대리비도 아끼고 싶은 마음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마치 음주운전을 뭔가 이렇게 두둔하는 듯한 이런 글을 썼는데 이게 논란이 어제 되면서 앞섰던 무슨 술꾼 그 얘기가 같이 섞이면서 이제 공방이 오갔죠. 그게 결국은 대변인실에서 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오차동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부분 역시나 변명의 여지 없는 실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건 박진영 전 대변인이 이렇게 글 올린 거 말씀이십니까? 예, 그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이 사실 과거보다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예. 특히나 이제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고 나서부터는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고 난 이후부터는 그래도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인사청문회에 해당하는 사람들 또는 인사청문회에 추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공이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고 또 최근에 또 윤창호법이 발효되면서 이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과 인식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나를 뿐만 아니라 아무 죄 없는 상대의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있었다라면 무조건 사과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변호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이 현재 기준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캠프 대변인직에서 사퇴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여기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 공격하다 부메랑이 된 거네요. 그러면은 이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 것이고 예. 그리고 아마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도 이제 반주 또는 이제 술 모임을 계속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6시 이후에는 2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코로나 4단계 시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런 부분까지도 조심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이제 뭐 커피 모임이라든지 뭐 차 모임 또 왜냐하면 또 사람을 안 만날 수는 없어요.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저는 사람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조심할 수 있는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굳이 건드려서 계속해서 역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아마 양쪽이 다 조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 네. 장희찬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저 박진영 전 이재명 캠프 대변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선고받았던 전례가 있더라고요. 이재명 지사는 150만 원 받았어요. 100만 원 받은 분은 사퇴하는데 150만 원 음주운전 벌금 나온 분은 사퇴 안 합니까? 그리고 박진영 전 대변인은 이 음주운전의 이유에 대해서 서민들의 어떤 애환을 소주로 풀고 몇만 원 대리비도 아끼려 한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제가 그대로 한번 받아보면 이재명 전 지사가 음주운전 적발됐을 당시에 변호사 활동하고 15년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몇만 원 대리비 아낄 처지는 아니었겠죠. 충분히 경제적으로 유복하고 풍족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하신 거예요. 결국 캠프 대변인의 여러 가지 설화를 통해서 이재명 지사의 아킬레스건이 또 한 번 드러나고 말았다. 그러니까 전과가 좀 있으신 분이거든요. 어쨌든 검사 사칭 비롯해서. 그럼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지금 민식이법부터 시작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음주운전은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아예 일부 국민들 같은 경우는 초범이라도 면허를 완전히 박탈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과거의 일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분이 음주운전을 비호하는 논평을 내셨고 물론 그 당시에는 캠프 소속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다시 이재명 지사의 음주운전 전력이 수면 위로 부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뭐 사과하셨겠지만 저는 이전의 해명이 굉장히 미흡했다고 봐요. 본인이 무슨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가 급하게 이동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라는 해명을 했는데 국민 정서에 맞는 해명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 차제에 다시 한번 이재명 지사가 과거 변호사 생활 15년이나 하셨을 당시면 대리운전비 충분히 많으셨을 텐데 왜 음주운전을 했어야 되는지 그게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대변인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한번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희찬 평론가가 강하게 받아쳤어요. 지금요. 이거에 대해서. 아무튼 음주운전 요새 굉장히 인식이 달라졌죠. 굉장히 엄하게 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대변인 사태가 어제 이뤄진 거 봐서는 아마도 이재명 후보 캠프 내에서도 이제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각성을 보고 언론 조치를 취했던 걸로 뭐 언론 좀 그렇게 좀 이해하는 듯합니다. 지금
어제 상황이었습니다.